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뭐 이 정치권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국민들한테 체포동의안 표결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벌써 8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노웅래, 이재명, 하영재, 윤관석, 이성만 이렇게 8번째 8명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무기명 표결로 진행이 됐는데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결 전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가결 분위기였는데 네. 결국 두 의원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네, 사실 가결된다고 해서 네.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기회가 마련되는 수준이고 네. 그리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네. 우세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윤관석 의원의 경우는 찬성 139, 반대 145, 기권 9 이렇게 나왔고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 반대 155, 기권 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경우는 찬성 139, 반대 137이었거든요.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찬성은 그보다 이하로 나오고 반대는 더 많이 나왔다. 아하. 네, 의원들의 보호 분위기가 더 컸다.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결과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결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0석이거든요. 예. 근데 반대가 윤관석 의원이 145, 이성만 의원이 155. 그렇다면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표결을 행사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도 있고 또 이례경 혁신위원장 사태까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또 방탄 프레임이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부결이 나온 배경 동종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만약에 가결이 돼버릴 경우는 네.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기획 수사다라는 그 주장이 있어 왔는데 그 주장에 힘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네. 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녹취록만 갖고 구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경우는 혐의 금액이 1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유를 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거는 여당 쪽의 분석인데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에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 또 여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역시 한동훈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설명을 내놨었는데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돈봉투 받은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거명을 예. 하면서 거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20명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 그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캐스팅 보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표결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유, 예. 네, 깜짝 공정하지 놀랐습니다. 않은 네. 표결이다.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격양됐고 야, 20여 명이 여기 있다. 네, 20여 명의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도 있는데 예. 이들 의원들이 표결하는 게 공정한가?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만약에 부결되고 나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체포 동의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죠. 그 얘기를 이후에 표결을 하잖아요, 의원들이. 네, 그래서 이것에 자극받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그러니까 부결 쪽으로 돌아선 의원들도 있는 것이다. 네. 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돼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차질을 빚게 될지 또 네. 송영길 전 대표 항한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만약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까지 돼서 신병 예. 확보가 되면 수사에 아무래도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있다.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정도인가? 예, 그것은 아닐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바로 그 20명의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바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구속 여부와 별개로 네. 무조건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혹의 꼭대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있다고 검찰은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순서는 그 20명 의원들 소환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뭐 수사 일정에 크게 변화가 생긴다거나 차질이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대사 이야기입니다. 베팅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국내에서의 행보 이런 것들이 또 눈길을 모으고 있고 논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 국내 최고급 숙박시설에 무료로 머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시설이 통상 가격이 1박에 1,0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비싸네요. 예, 이거 사정을 살펴보면 지난 5월 16일에 싱 대사가 중국 진출 기업인 모 기업이 울릉도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배우자와 함께 무료로 숙박을 했는데 이 숙박 시설은 2인 연박 필수 조건으로 이용을 하고 1박에 최소 1,0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굉장히 고가의 특혜성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울릉도에 이런 고가의 숙박 시설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긴 한데 네네. 이 회사는 왜 싱 대사한테 이런 대접을 한 건가요? 일단 이 회사의 설명으로는 싱 예. 대사가 숙박한 것은 맞다라고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요. 중국 대사관 측의 환대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뇌물이라든지 대가성 있는 것이 아니라 답례 차원이다라고 답례요? 해명을 했는데 근데 답례인데 1,000만 원짜리 너무 숙박 크지 시설에 않나? 투숙했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굉장히 비싸고 특혜 성격에 있는 답례거나 아니면은 그간의 1,000만 원 숙박비가 너무 비싼 것이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무료로 제공해도 되는 시설인데 1,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예, 그런 숙박비를 받은 것이거나 네. 예, 그래서 이런 해명으로는 좀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의혹 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논란 또 터지고 있어요. 싱 대사. 예, 방역법 위반한 네. 그런 논란도 있는데요. 싱 대사가 2021년 8월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내 대기업 임원 8명 내지 12명과 만찬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정책이 시행됐다고 예. 시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영리행위 추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영리행위요? 네, 중국 대사관이 2020년 4월부터 이태원 인근의 공관원 숙소 신설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를 했고 이걸 통해서 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세금은 내지 않았다. 돈벌이를 했군요. 네, 근데 비엔나 협약 42조에 보면 예.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이해 충돌 방지하고 맞먹는 그런 이제 규정도 있는데 이것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 싱 대사가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다고요. 아마 중국에서 주석 비판하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대사가? 네. 그 2022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채택된 것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두고 싱 대사가 작년 12월에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는 네. 이런 행보도 했었다라는 게 알려졌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파격적인 이 대사가 국가 주석을 비판한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정치 체제가 시진핑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1인 통치가 강한 그런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싱 대사가 이렇게 뭐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건 아닐지라도 비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지난 8일이죠. 싱 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찬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 패배의 베팅은 오판이다 라면서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네. 목소리를 냈는데 그 이후에 각국의 대사를 초치하면서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표 상황도 참 복잡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싱대사를 불러서 환담을 예. 가졌던 이유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일 텐데, 근데 싱대사가 좀 지나치게 내정 간섭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한다든지 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맹비판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좀 곤란한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싱하이밍 대사 입장에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동의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공교롭게 어쨌든 이제 타국 정부가 야당하고 공조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연출돼 버린 그런 것이 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싱대사 겨냥해서 입장을 냈어요. 이 상황도 좀 보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재국 법령을 존중하고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엔나 협약 41조를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입장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밝혔던 그런 입장입니다. 자, 대정부 질문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당 또 야당 공방이 거셌는데 한덕수 총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국 전문가가 처음에는 1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10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WHO의 음용의 기준은 10,1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뭐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아주 강렬해서 소신이 있는데요. 자, 한덕수 총리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시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준에 맞다면이라고 하는 예. 조건을 달기는 했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요. 없냐, 그리고 마실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사실 마시겠느냐 마시겠냐 이런 얘기 로 질문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옥스포드의 명예교수인 분이 그런 발언을 하면서 또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도 일부가 또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언사인가 아니면 자극시키는 언사인가,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여당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염수 방류 반대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네요. 네, 그저께 11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나라는 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다라고 네. 반대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에 이어서 어제도 다양한 의견이 여당 내에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베베꼬예요. 아유, 똑같네요. 없으면 베베꼬요는 제가 지어서 붙인 겁니다. 네. 다양한 네. 의견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 해코지하지 않겠냐라고 청년의 꿈이란 사이트에 네. 이제 홍준표 시장 팬이 걱정을 하니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이 거세게 이어진 거는 아마 최근에 어젠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시운전을 지금 시작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사실상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달 중에 IAEA 네.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발표를 하게 되면 뭐 다음 달에는 방류 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슬슬 도쿄전력이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쿠시마 TV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방류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이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인데, 그래도 예행 연습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류를 곧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도쿄전력이 하고 추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시운전은 2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류는 어제부터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그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징역이 좀 늘어났네요. 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예. 선고를 했거든요. 이 1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폭행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를 위한 폭행이라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이렇게 12년에서 20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렇죠. 했을 때는 전문가이신 박지훈 변호사께서 자, 살인 미수는 이제 살인 미수는 사형, 무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가 있는데 살인 미수. 살인 미수. 네네. 2심에서는 강간 살인 미수로 강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징역 자체가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미수가 됐기 때문에 네. 구형은 35년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1심보다는 많지만 구형보다는 좀 작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법원 판결에서도 이제 성범죄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인정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성범죄 목적이었던 거는 맞다. 그것 때문에 애매한 네. 거예요. 앞에서 정확하게 다 했으면 더 큰 형이 나왔을 네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형이 선고된 것 같은데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것으로 보여요. 네, 형량은 늘어나기는 했는데 피해자 쪽에서 계속해서 호소를 했던 것은 보복하겠다라고 가해자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했고 어제도 이제 죽으란 얘기가 똑같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차이 4살밖에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라고 피해자가 굉장히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